그러나 문기는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자기 허물을 완전히 벗을 수 없었다. 그가 자기 집 어귀에 이르렀을 때 뜻하지 않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나타났다. 너 어디 갔다 오니? 하고 컴컴한 처마 밑에서 수만이가 튀어나오며 반긴다. 지금 너희 집 다녀오는 길이다. 그리고 문기 어깨에 팔 하나를 걸고 행기를 향해 돌아서며 어서 가자. 약조한 환등틀을 사러 가자는 것이다. 극장 앞 장난감 가게에 있는 조그만 환등틀을 오고 가는 길에 물건도 보고 금도 보아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낮에도 보고 온 것이건만 수만이는 그새 팔리지는 않았을까? 하고 걸음을 재촉한다. 문기는 생각 없이 몇 걸음 끌려다니다가 갑자기 그 팔을 쳐내리며 물러선다. 난 싫다. 수만이는 어리둥절해 쳐다본다. 뭐 말이야? 한등틀 사기 싫단 말이야? 나 이제 가진 돈 없다. 뭐? 하고 수만이는 의외라는 듯 눈이 둥그레지다가는 금세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너 혼자 두고 쓰잔 말이지? 그러지 말고 어서 가자. 정말 없어. 지금 고깃간집 앞마당으로 던져주고 오는 길이야. 공도 쌍안경도 다 버리고. 하고 문기는 증거를 보이느라고 이쪽 저쪽 주머니를 털어 보이는 것이나 수만이는 흥 하고 코웃음을 친다. 야, 누군 너만 못 약을 줄 아니? 하고 연신 빈정댄다. 고깃간집 마당으로 던졌다. 아주 핑계가 됐거든. 거짓말 아니다. 참말이야. 할 뿐 문기는 어떻게 변명할 줄을 몰라 쳐다보기만 하다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울상을 한다. 오늘 작은아버지한테 막 꾸중 듣고 그리고 나도 이젠 그런 거 안 할 작정이야. 그래도 나하고 약조한 건 실행해야지. 싫으면 너는 빠져도 좋아. 그럼 돈만 이리 내. 하고 턱 밑에 손을 내민다. 정말 업돼도 그래. 수만이는 내밀었던 손으로 대뜸 멱살을 잡는다. 이게 그래도 느물거려? 이런 때 마침 기침을 하며 이웃집 사람이 골목으로 들어서자 수만이는 슬며시 물러선다. 그러나 내일은 안 만날 테냐? 어디 두고 보자. 하고 피해가는 문기 등을 향해 소리쳤다. 이튿날 아침이다. 학교 가는 길에 문기가 큰 행길로 나오자 맞은편 판장에 백묵으로 커다랗게 김문기는 하고 그 밑에 동그라미 셋을 쳐 땡땡땡 했다 하고 써있다. 그리고 학교 어귀에 이르러 삼거리 자파상 빈집판에도 같은 것이 쓰여 있는 것이다. 문기는 이번에도 무춤하고 보다가는 얼른 모자를 벗어서 이름자만 지워버렸다. 그러는 것을 건너편 길모퉁이에서 수만이가 일그러진 웃음으로 보고 섰다. 그리고 문기가 앞으로 지나가자 왜 겁이 나니? 지우개? 하고 뒤를 오면서 작은 소리로 그래 정말 돈 너만 두고 쓸 테냐? 그럼 요건 약과다. 그리고 수만이는 추근추근하게 쫓아다니며 은근히 골리었다. 철봉틀 옆에 정신없이 선 문기를 불시에 다리오금을 쳐 골탕을 먹게 하였다. 단거리 경주 연습을 하는 척 다른 박질을 하다가는 일부러 문기 앞으로 달려들어 몸째 부딪는다. 그리고 으슥한 곳에서 단둘이 만나는 때면 수만이는 너 네 맘대로만 하지? 나도 내 맘대로 할 테다. 내 안 풍길 줄 아니? 풍길 테야. 하고 손을 들어 꼽는다. 풍기기만 하면 첫째, 학교에서 쫓겨날 것이요. 둘째, 너희 집에서 쫓겨날 것이요. 그리고 남의 걸 훔친 거나 일반이니까 또 그런 곳으로 붙들려 갈 것이요. 하고는 또 풍길 테다. 사실 그 다음 시간 교실을 들어갔을 때 문기는 크게 놀랐다. 칠판 한가운데 김문기는 땡땡땡 했다가 커다랗게 쓰여 있다. 뒤미처 선생님이 들어왔다.
일은 간단히 선생님이 한번 쳐다보고 누구 장난이냐 하고 쓱쓱 지워버리고는 고만이었지만 선생님이 들어오고 그것을 지우기까지 그동안 문기는 실로 앞이 캄캄했다. 그러나 수만이는 그것으로 그만두지 않았다. 학교를 파해 거리로 나와서는 한층 심했다. 두어간 문기를 세워놓고 따라오면서 수만이는 앞에 가는 이는 공공공 했다지. 그리고 점점 더해 나중엔 도적질을 거꾸로 붙여서 앞에 가는 아이는 질적도 했다지 하고 거리거리 외며 따라오는 것이다. 문기집 가까이 이르렀다. 수만이는 문기 앞으로 다가서며 작은 음성으로 조졌다. 너 지금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내일은 가만 안 둔다. 도적질 했다고 똑바로 써놓을 거야. 문기는 여전히 못 들은 척 걸음만 옮긴다. 자기 집 마당에 들어섰다. 숙모는 뒷곁에서 화초 모종을 하는지 여기 심어라 저기 심어라 하고 아랫집 심부름하는 아이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날 뿐 집안엔 아무도 없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붓장한 앞턱에 잔돈 얼마와 지전 몇 장이 놓여 있다. 그리고 문 밖엔 지금 수만이가 돈을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섰다. 여기서 문기는 두 번째 허물을 범하고 말았다. 진작 듣지 하고 빙그레 웃는 수만이 얼굴에다 뺨을 때리듯 돈을 던져주고 문기는 달아났다. 급한 걸음으로 문기는 네거리 하나를 지났다. 또 하나를 지났다. 또 하나를 지났다. 걸음은 차차 풀이 죽는다. 그리고 문기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자기는 몰래 작은 어머니 돈을 축냈다. 그러나 갚으면 고만 아니냐? 그 돈 값어치만큼 밥도 덜 먹고 학용품도 아껴 쓰고 옷도 조심해 입고 이렇게 갚으면 고만 아니냐? 몇 번이고 이 소리를 속으로 되뇌며 문기는 떳떳이 얼굴을 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한 배심을 만들려 한다. 그러나 일없이 공원으로 거리로 돌며 해를 보낸다. 날이 저물어서 문기는 풀이 죽어 집 마루에 걸터 앉았다. 숙모가 방에서 나오다 보고 너 학교에서 인제 오니? 그리고 이어 너 혹시 붓장 안에 돈 받니? 하다가는 채 문기가 입을 열기 전에 숙모는 학교에서 지금 오는 애가 알겠니? 참 그 점순이 고년 앙큼한 년이더라. 낮에 내가 뒷곁에서 화초 모종을 내고 있는데 집에 간다고 나가더니 글쎄 돈을 집어갔구나. 문기는 잠잠히 듣기만 한다. 그러나 속으로는 갚으면 고만이지 소리를 또 한 번 외본다. 그날 밤이었다. 아랫방 들창 밑에 훌쩍훌쩍 우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났다. 아랫집 심부름하는 아이 점순이 음성이었다. 숙모가 직접 그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한 것은 아니로되 자연 그 말이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 그 집에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그 집 주인 여자는 점순이를 때려 쫓아낸 것이다. 먼저는 동네 아이들이 모여 지껄지껄 하더니 차차 하나 가고 둘 가고 훌쩍훌쩍 우는 그 소리만 남는다. 방 안의 문기는 그 밤을 뜬 눈으로 세웠다. 이튿날 아침이다. 문기는 밥을 두얼술 뜨다가는 고만둔다. 그 돈을 갚기 위한 그것이 아니다. 도시 입맛이 나지 않았다. 학교에 갔다. 첫 시간은 수신시간 그리고 공교로의 제목이 정직이다. 선생님은 뒷짐을 지고 교단 위를 왔다 갔다 하며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정직이 얼마나 귀하고 중한 것인가를 누누이 말씀한다. 그리고 안경 쓴 선생님의 그 눈이 번쩍하고 문기 얼굴에 머물렀다 가고 한다. 그럴 때마다 문기는 가슴이 뜨끔뜨끔해진다. 문기는 자기 한 사람에게만 들리기 위한 정직이요 수신 시간인 듯 싶었다. 그만치 선생님은 제 속을 다 들여다보고 하는 말인 듯 싶었다. 운동장에서도 문기는 풀이 없다. 사람 없는 교실 뒤, 버드나무 옆 그런 데만 찾아다니며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팔짱을 찌르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그러다 누가 등을 치면 소스라쳐 깜짝깜짝 놀란다. 언제나 다름없이 하늘은 맑고 푸르건만 문기는 어쩐지 그 하늘조차 쳐다보기가 두려워졌다. 자기는 감히 떳떳한 얼굴로 그 하늘을 쳐다볼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싶었다. 언제나 다름없이 여러 아이들은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대로 뛰고 마음대로 짓거리고 마음대로 즐기건만 문기 한 사람만은 어둠과 같이 컴컴하고 무거운 마음에 잠겨 고개를 들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문기는 전일처럼 맑은 하늘 아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즐길 수 있는 마음이 갖고 싶다. 떳떳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떳떳이 남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이 갖고 싶었다. 오후에 저물녘이다. 문기는 책보를 흔들흔들 고개를 숙이고 담임 선생님 집 앞을 왔다가는 무춤하고 섰다가 그대로 지나가고 한다. 세 번째는 드디어 그 집 문 안을 들어서서 선생님을 찾았다. 선생님은 문기를 안방으로 맞아들였다. 학교에서 볼 때 엄하고 딱딱하던 선생님은 의외로 부드러이 웃는 낯으로 문기를 대한다. 문기는 선생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자백할 결심이었다. 그런데 선생님의 부드러운 태도에 도리어 문기는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다음은 건넌방에서 어린애가 울어 못했다. 다음은 사모님이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그 다음엔 손님이 왔다. 기어이 문기는 입을 열지 못한 채 물러나오고 말았다. 먼저보다 갑절 무겁고 컴컴한 마음이었다. 도저히 문기의 약한 어깨로는 지탱하지 못할 무거운 놀림이다. 걸음은 집을 향해 가는 것이지만 반대로 마음은 멀어진다. 장차 집에 가서 대할 숙모가 두려웠고 삼촌이 두려웠고 더욱이 점순이가 두려웠다. 어느덧 걸음은 삼거리를 건너고 있었다. 문기 등 뒤에서 아주 멀리 뿡뿡 하고 자동차 소리와 비켜라 하는 사람의 소리가 나는 듯 하더니 갑자기 귀 밑에서 크게 울린다. 언뜻 돌아다 보니 바로 눈앞에 자동차 머리가 달겨든다. 그리고 문기는 으슥하고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져 가는 듯 싶은 감과 함께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얼마 동안을 지났는지 모른다. 문기가 어렴풋이 눈을 떴을 때 무섭게 전등불이 밝아 눈이 부셨다. 문기는 다시 눈을 감았다. 두 번째, 문기는 눈을 뜨자 희미하게 삼촌의 얼굴이 나타나며 그것이 차차 똑똑해지더니 삼촌은 너 내가 누군 줄 알겠니? 하고 웃지도 않고 내려다본다. 문기는 이것도 꿈인가 하고 한번 웃어주려면서 그대로 맑은 정신이 났다. 문기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어디 아픈 데는 없으면서도 몸을 움직일 수는 없다. 삼촌은 근심스러운 얼굴로 내려다본다. 작은 아버지 하고 문기는 입을 열었다. 그리고 저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거예요. 하고 문기는 눈을 감으며 한마디 한마디 그러나 똑똑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고깃간 주인이 1원을 10원으로 알고 거슬러 준 것, 그 돈을 써버린 것, 그리고 또 붓장 안에 돈을 자기가 훔쳐낸 것, 이렇게 하나하나 숨김없이 자백을 하자 이때까지 겹겹으로 몸을 싸고 있던 허물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면서 마음속의 어둠도 차차 사라지며 맑아지는 것을 문기는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마음이 맑아지며 몸도 가뿐해진다. 내일 또 해는 뜨고 하늘은 맑아지리라. 그리고 문기는 그 하늘을 떳떳이 마음껏 쳐다볼 수 있을 것이다. 끝.